네, 도로인데요. 이렇게 좁은 도로입니다. 지금 보행자가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정말 모를 수가 당황스럽네. 있죠? 이렇게 서행을 하면서 지금 저 멀리서 특히나 흰 바지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흰 모자랑 바로 눈에 띄었는데 아이고 심하게 박으신 것 같은데요. 네. 보행자분이 크게 다치셨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네, 좀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도로를 직진하면서 주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사고인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좀 네.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쌩쌩 달린 것도 아니었고요. 앞에 명백히 걸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시야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역시 뭐 제 예상과 같이 블랙박스 측 100, 상대방 측 0이다.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이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그럼 먼저 강문혁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법은 상식입니다. 네. 사실 도로교통법에도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가 전방 주시 의무예요. 네.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당연히 전방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아까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네. 아니 뭐 고속으로 가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횡단보도가 저 앞에 전방에 바로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언제든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맞습니다. 보행자가 눈앞에 바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신 건가 아니면 딴짓을 하다가 아마 조신 건지.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게 예.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다른 데를 보고 있었지 않을까 네. 예상됩니다. 그랬다면 더더욱 변명의 의지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보통 블랙박스를 주시는 분들이 과실이 좀 적습니다. 지금까지를 보통은. 보면. 예. 그런데 이분은 이 블랙박스를 전달해 주신 이유가 예. 그래도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면 네네. 이 보행자분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고 계세요. 땅을 보고. 그리고 완전히 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 횡단보도를 약간 비껴서 가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도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거리긴 한데요. 네. 완전히 앞이 트여 있는 사거리가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건물 때문에 약간 꺾인 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와중에 이제 운전자로서는 시야가 조금 확보가 안 되는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하시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실 비율이 적어질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 충격 지점에 이제 프레임대로 끊어지는데 보시면요. 속도가 전혀 감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똑같은 거리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것보다 운전자의 시야는 훨씬 좁습니다. 블랙박스는 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걸 왜 못 봤지 싶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에 집중하기도 하고 광각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야는 그보다 훨씬 좁은 데에서 보인다는 걸 일단 전제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전혀 감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고 지금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보행자일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동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운전자분 과실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 변호사님이랑 동일하게 같은 의견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100% 과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도로교통법의 문제지 민사소송의 문제보다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의무들을 이제 과하고 있느냐, 부과하고 있느냐.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게 휴대폰을 보지 말 것이라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도로교통법상 그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신 면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호는 지켰지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다가 사고 난 경우 있잖아요. 아까 보시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쫙 정확하게 건너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평소 같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나요?
횡단보도와의 거리, 이제 이격거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약 1m 정도, 2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횡단보도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정지선도 보이거든요. 예. 정지선 정도까지 횡단보도 안에 어떤 관련 구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 거리 차이에서는 보행자한테는 과실이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했던 차량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모르고 다치는 경우, 이럴 때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부딪히거나 피해자가 뭐 넘어지는 등 이런 경우에는 좀 불법 주정차 차량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보행자가 뭐 그냥 지나가는데 주차를 하려던 차가 보행자를 충격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주차하려던 차량이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주차를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또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냥 정지돼 있는 운행 중이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보행자가 가다 거기에 부딪혔다. 사실 그런 사유라면은, 그런 사안이라면은 또 차량 소유주에게 또 어떤 책임을 묻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행 중이었는지 아닌지, 네. 보행자가 어떤 상황에서 충격하게 됐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블랙박스를 보면서 느낀 게요. 정말 스마트폰을 운행 중이나 보행 중에 보는 것을 정말 삼가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